네,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고위원 후보 출마해서 마지막 그 분전하고 있습니다. 김재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.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그 합동연설회가 다 끝났고 TV 토론도 이제 1차 했는데 어떠세요 현장 분위기? 아무래도 우리 당원들이 좀 많이 분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네, 또 격앙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좀 약간 절망감 이런 것이 분노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좀 상당히 감성적이다 네.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이런 당원들의 생각을 좀 잘 받아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위기라고 말만 하면서 실제 위기 실체가 뭔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당의 구성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당 지도부가 되면 그런 현실적인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우리 김재원 후보는 뭐 이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전략통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자타가 인정을 해왔는데 김재원 후보가 보시기에 지금 위기의 본질 그리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자유파와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? 위기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유주의 내지 보수주의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런 토대 위에 우리 당을 차곡차곡 그 인적인 그 네트워크를 쌓아가고 인적인 또 좋은 인재로 많이 무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인재 풀을 구성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을 꾸려 나가다 보니 현재 와서 우리 당 전체의 구성원에도 네. 이제는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과연 이념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추고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당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인적 결합체거든요. 네. 그럼 정견을 같이 하느냐, 즉 정치적인 생각을 같이 하느냐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돌이켜보고 이념적 무장이 첫째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네. 두 번째는 그런 토대에서 인적인 구성이 좀 더 강력해져야 되고 네.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 전략이 필요하든 정책이 필요하든 국민을 설득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죠. 저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뭐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거는 아니지만 우리 당이 좀 근본부터 병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입니다. 네. 그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이념적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을 좀 단단하게 세운다. 네.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 종북주 좌파들과 싸워 이기기가 힘들다. 그 과거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늘 저는 사실 강연을 다니면서 지금 이 좌파 진영의 진취전에 우리가 무력하게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네. 했거든요. 그 진취전이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 좌파들은 굉장히 이념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. 네.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영화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.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라이언 일병을 왜 구했냐면 그 사람이 첫째 하나는 그 사람이 충실한 군인이고 둘째는 그 병사를 구해와야 나머지 전투에 임하는 많은 병사들이 나도 위험에 처하면 저렇게 구해주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우리 우파 진영이 과연 그러냐는 거죠. 첫째 하나는 충실한 투사가 별로 없고 두 번째는 그런 투사가 있어도 구해주지 않으니까 정작 함께 싸울 의욕이 꺾이고 네. 거기서 더 나가서 심지어는 내부 총질까지 해대니 네. 위험에 빠진 병사를 구할 여력도 없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그 3대 원인이 아닌가. 네.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. 이제 그 문제의식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갖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번에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당을 정말 해체 수준으로 완전히 쇄신해야 된다. 그런데 이 쇄신에는 그 배신자 일당에 대한 척결이라고 하는 인적 쇄신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. 그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?
할 수 있는 한 해야 되겠죠. 당연히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네.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을 쫓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힘들다. 네, 굉장히 힘들어서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는 거는 굉장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. 네, 그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보면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을 제명을 해서 쫓아낸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었거든요. 거의 없었죠. 네. 아픈 기억에 한두 분 이제 부패 혐의로 되었을 때 정도 그랬지 노선이 다르다고 쫓아낼 때 그때도 대체적으로는 자진 탈당을 했지. 탈당을 했습니다. 뭐 이렇게 제명해서 쫓아내는 출당까지는 가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좌파 진영이 아주 셉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수진 최고위원 후보 네. 이게 전화를 받았어요. 네.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께서 민주당에서 제명에 대해서 출당이 됐더라고요.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현역 의원인데 제명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정도의 강력한 그 강제력을 발휘를 해야 네. 한편에서 기강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보수 진영은 늘 온정주의적이었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과거에도 보면 고진아 의원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뭐 출당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결국에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그냥 있었고 비근한 예로 최근에 그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 결국은 자기 발로 나갈 때까지 그냥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것이 우리 보수 진영의 그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더라고. 당장 김재원 후보부터 그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왜 광화문 집회 안 오냐고 저한테 물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아직 말을 못 했는데 저는 광화문 집회 가면 또 징계를 당할 거예요. 예. 전과가 있어서. 그때 징계 당할 때. 그렇죠. 그 그래서, 이후로. 그래서 제가 또 그 정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. 너 왜 또 꺼냈어 이래가지고 징계할까봐. 그 우리 당은 그런 당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제가 뭐 이야기하지만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서 내가 반대한다 했죠. 그 한마디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거든요. 근데 그 당원권 정지 1년이 그때 굉장히 가혹했던 것이 사실은 그 앞에 그것을 두고 최고위원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에 광화문 집회에 나가서 연설을 한 데 대해서 그 감사 표시로 그 당시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고 그 예배에 참석하다가 앞으로 불려 나가서 그냥 질문을 하는데 언급결에 답변한 거였거든요. 근데 그것이 바로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렇죠. 당원권 정지 1년의 사실상 공천 박탈에 그렇죠. 해당되는 중징계를 한 거죠.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당이 참 무원칙하다는 것이 당시 당대표가 저에게 한 달만 좀 자숙하고 최고위 나오지 마라. 그렇게 하면 그때 김기현이었나요? 그렇죠. 그래서 그 뭐 징계 여부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었던 거거든요. 최고위원회에도 안 나가고 이제 또 방송에도 안 나오고 광주 가서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한 달 만에 나가니까 징계 절차에 들어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없죠. 그러니 어떤 경우에는 이게 멈춤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아마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또 당하면 그때는 가차없이 제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서 고쳐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는 거죠. 근데 우리가 이제 해체 수준의 재창당 이런 표현을 그 말로는 아주 쉽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나가서 뭐 헌재에서 해체해 버려라 그러면 우리 재창당한다
또 좌파가 지금 저 헌재에다가 지금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는데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 하나는 그게 안 되는 게 저 대체 정당 그 결선 금지가 있어요. 네. 그 만약에 우리 당을 이제 해체했으니 잘 됐다. 우리 새로 모여서 당을 만들자면 대체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해체시킬 수 있어요. 아하, 예. 그러니까 그는 뭐 헌재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해체시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 해산이 되었다. 그래서 재창당을 했어요. 모였는데 이제 뭐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을 다 했어요. 근데 법무부 장관께서 이건 대체 정당이다라고 규정하고 해산 결정서를 그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보내고 선관위에서 그걸 받아서 공고를 해버리면 당이 없어져요. 전부 후보자가 박탈당하네. 네.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적 토대이자 물적 토대인 이 당을 예. 지켜나가면서 내부 혁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. 그리고 지켜야 하고 그 인적 결사체인 정당을 지키는 것은 당원 명부부터 지켜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이제 지금 당사 1층에서 농성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과연 공권력에서 뭐 지금 고무집행 방해로 또 입건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보수진영 전체가 우리 당을 지켜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못 지킬 게 없죠. 알겠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불과 그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투표가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. 네. 근데 이제 우리 자유표국민들이 뭐 전략적 투표 얘기를 하면서 저 한동훈의 똘마니 그 김근식이는 절대 안 돼.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런데 실제로는 1인 2표고 네. 그리고 최고위원은 4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4명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는 생각하더라도 그중에 결국은 2명밖에 투표를 못 하니까 그 조합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서 다들 좀 머리들이 아프신 것 같아요. 그 점은 저 후보로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세요? 일단 김재원이 한 표를 찍어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요. 네.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초기여서 많은 분들이 좀 인식하지 못했을 텐데 김근식 후보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계열에서 소위 이른바 친한파에서는 별로 취급해주지 않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전한길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그쪽에 그 핵심 인물로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한파에서 미는 분들이 조경태, 김근식, 양향자 이 세 분이 되었는데 네. 이분들이 모두 민주당에서 넘어온 분들이죠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조합을 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간명하잖아요, 저분들은. 네. 근데 거기에서 또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발언한 거에 보면 네. 지난 대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얻은 득표가 38%다. 이것을 38%는 우리가 뭉쳐 있으니 이 38%들이 제대로 이렇게 그 황금 비율로 분할해서 주면 세 명을 당선시킬 수 있다. 그러니까 당 대표는 안 되더라도 네. 청년 최고하고 최고위원은 당선시킬 수 있다. 청년의 우재준이 여성의 그렇죠. 양양자 그리고 그 최고위원의 김근식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세 명이 되면 한 명만 더 포섭하면 언제든지 비대위로 갈 수 있으니 우리는 뭐 굴할 것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. 아하. 그런 게 저 전당대회 공고 전부터 자신들의 저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실행된 것은 이제 저는 전한길 대표를 공격하면서 아하, 예. 이 각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저께 보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서 당대표 후보들의 단일화를 요구했잖아요. 안철수 조경태 단일화. 네. 이 자체가 이제 한동훈 본인이 내가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분들 단일화되면 이제
이 라인이 쫙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? 아하. 그렇게 해서 이 적어도 당 대표가 어렵더라도 최고위원들과 청년 최고위원은 당선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밀어내기를 잘 해야 되는데요. 이제 청년 최고는 뭐 지금 이제 단일화해서 어차피 1대1 구도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이 쉽고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당선될 수 있는 사람 네. 또 좀 그 당선권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좀 밀어줘야 될 사람 그것을 같이 잘 그 결부를 시켜서 보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김재원이 지금 꼭 표를 많이 좀 보태주셔야 네. 이게 지금 가장 좀 그 현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네. 김근식 후보는 사실 당선권에서 멀었는데 지금 당선권 내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. 아하, 예. 김근식 후보를 밀어내려면 좀 우리 저 지지자 여러분들이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더라도 네. 좀 표를 몰아주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김재원 좀 도와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 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.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지금 뭐 전당대회가 그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 아마 오늘 정도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 중앙당사를 향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이 되지 않는다면 또 내일 모레 연거푸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지고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반납하고 지금은 그 당원 명부 대조를 요구하는 압수수색이거든요. 그런데 그때는 서버를 떼가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당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할 텐데요. 이런 어려운 당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는 당 지도부가 정말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또 당 지지자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대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 김재원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또 지지자 여러분들의 희망을 안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지지를 모아서 꼭 당선되어서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이재명과 일합을 겨루어서 결국 이재명을 거꾸로 때리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려고 합니다. 도와주십시오. 예, 고맙습니다. 예,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 후보와의 대담이었습니다. 후보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